차기 대선 주자는 느규해서 황교안이 1등이라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해서 보면은 여권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물론 이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는 누가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나올 거냐.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개혁 보수 신 아이콘으로 떠오른. 보세요. 네.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왠지 사람이 좀 젠틀해 보이고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겉으로 보는 그런 걸만 때리고 싶게 봤을 때는. 생겼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차분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론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조곤, 사람이고 과거에 뭘 했는지 그다음에 관료형 전형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일들 뭐 과거에 했던 뭐 재판 관련해서 이제 뭐 검사로서 했던 것들 찾아보면 참 깝깝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참 남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은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 노출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없죠. 첫 발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을 이번에 대표로 만든 저거다. 그렇죠. 힘이다. 원동력이었다. 우리 왜냐면 노출이 물론 정치권에 계속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 노출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기대 심리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작동을 해서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렇게 탁 제품 사가지고 이제 약간 제품을 열기 일보 직전이고 열었는데 옛날에 그 싼 아이폰처럼 싼 말이다. 그 예전에 보셨죠? 아이폰 중국에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액정만 아이폰이고 이렇게 뒤에는 이제 이상한 제품이 오는. 안드로이드 섞여 있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아직은 그 이제 막 처음이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죠. 내년 4월 한 17일쯤에 사퇴할 거예요. 총선 말아먹고. 예요? 예요? 모든 대선 때 우리가 겪었던 모든 대선에서 한 3년 전에 대선 있기 3년 전에 막 최고로 뛰었던 사람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죠. 유승민이 포지션을 지금 잃어버릴 확률이 커졌어요.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랑 겹치는데 대치한다. 오세훈이 그동안에 밀려서 유승민한테 끌려서 바른미래당도 가고 바른정당도 창당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유승민이 이제 주도권을 놓쳐서 오세훈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이치인 것 같아요. 기회라는 게 타이밍인데 맞아요. 정치인들도 사실 뭐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이 대권 주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활동을 안 해도.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 근데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본인 스스로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제 사실은 다시 자유한국당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얘기할 때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권하고 싶으면 욕심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 성향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해요. 누가 이렇게 추대해 주길 바라는데 너무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 못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박근혜랑 붙었을 때 그 지난 대선에서도 너무 늦게 놓쳤어요. 그래서 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거의 떠밀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 밀려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빨리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욕도 없는 상태고 우리가 보통 보면 떠미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온데간데 사라지거든요. 반기문이 그랬죠. 반기문 아 정말 빨리 사라졌잖아요. 반기문도 아까 추대받으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섰으면 보수를 결집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미 대세가 넘어간 다음에 나타났다가 그 결단력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선 캠프 출발한다고 뭐 사무실 얻어놓고 안에서 뭐 랜선 장비 다 사다가 막 컴퓨터 깔아놓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안 하겠어요 이래버려가지고 이런 관료형 인사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 대체로 큰 정치는 못하게. 근데 저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는
좀 이런 행정가 출신의 이 주자가 좀 이렇게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동안은 그런 전례가 없죠. 행정가 출- 대통령이 된 적은 우리나라에서 없었죠. 그죠. 뭐 깡패 전두환 같은 깡패들이 저기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공부해 왔던 그분들, 아니, 우선 대통령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요번에야말로 지금 되게 이제 뭐 경기도 어렵고 지금 뭐 이제 전망이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행정가 출신으로서 성과를 내본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좀 정치인을 좀 이제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들어줄 방금 타이밍이 정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딱 것 같아요. 타이밍 아닌가? 그쪽으로 동의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뭔가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쭉 돌아왔을 때 특별히 개혁된 게 없어요. 지금 맞아요. 와서 뒤돌아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조금 개혁됐다는 거 같고 뭐 박근혜 이명박 때는 개혁이라는 게 아니라 후퇴했죠, 후퇴. 완전히 개혁이 돼버린 세상을 만들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그냥 군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고 뭐 특별히 발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이 3위 주자들도 보면은 또 뭐 의뢰이 항상 조사하면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유시민 그 노무현 재산 이사장님하고 이낙연 총리님. 요 어때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 여론조사에서 빼야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빼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빼달라고 하고 선관위에서 또 이번에 해석하기를 왜 넣지? 홍준표는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고 유시민은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스포츠는 얘기도 좀 하는 확실히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포츠까지 그죠. 이제 좀 빼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언론도 잘못하고 근데 있는 거다. 여론조사 기관도. 저기 보수 쪽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유시민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군가 추대해 주는 걸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럴 리 안 없으니까 나온다. 뭐 걱정 이렇게 안 얘기하는 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리는 없고. 예. 아까 이제 그 황교안 씨가 이제 포장을 막 뜯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님은 한번 재포장했던 걸 뜯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뜯어본 사람들 알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근데 총리라는 총리 프리미엄. 그렇지. 총리 그렇죠. 프리미엄이지. 그렇죠. 예. 우리 예전에 별거 없을 거예요, 그것도. 고건 총리께서 그죠. 인기가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이랑 또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가 행정가. 분들이 좀 저도 좀 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치인이 뭐를 했냐라는 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근데 행정가들은 딱 실적이 나오잖아요.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행정부 그렇죠. 수반. 근데 그러니까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예컨대 지금 일각에서 이재명 도지사나 박원순 시장한테 야 니네 국회 경험 없잖아. 국회 입법부에서 활동 안 해봤잖아. 근데 뭔 대통령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초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사상에서 그렇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뭐 안철수 재선이긴 하지만은 뭐 거의 경력이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안철수는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고 이런 이게 것은 무슨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력은 아니죠. 네. 전혀 연관성이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잣대로 이렇게 정치인을 이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것은 그러다. 이제 전체 응답자에서는 순위가 이재명 도지사님, 박원순 시장님, 김경수 도지사, 오세훈 뭐 전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행정가 분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요 그룹 직업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야 뭐 요새 그 재판 때문에 또 도정하시면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박원순 시장님은 좀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하신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이시고 하고 계시고. 네. 뭐 우리 김경수 도지사도 지금 요새 재판 때문에 좀 힘드시고. 힘드시고. 네.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뭐 이낙연 총리 뭐 본인도 유시민 이사장님은 정치 안 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 뭐 또 재파정되기 힘드니까
이낙연 빼면 이제 현재는 저기 범여권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근데 이게 굉장히 확고하네요. 이게 굉장히 적고 확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유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온갖 마타도어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이게 더구나- 10%가 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유시민 왜? 이사장님 1등일 때 18%인데 이낙연 총리가 16% 어디? 그리고 이재명 이 지사님이 10.8%. 어디 기관에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리얼미터일 어. 거예요 아마. 리얼미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한 건데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정도 그렇죠.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유력 정치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희정 지사 같은 특이한 것 같아요. 경우에는 뭐 네. 한 큐에 끝났죠. 그렇죠. 사라졌죠. 물론 사라졌죠. 사안이 좀 다르긴 했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정치 재판인 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는 이제 국민들도 똑똑해졌고 이 정보를 잘 본인이 보면은 이 언론사들에 호도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0.8%를 잘 가꾸고 이제 또 정책으로 또 잘 효과를 승화시키면 그러면은 뭐 나중에 제가 봤을 때 3년 있다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전망에서 아마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유리한 고지를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대결을 해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있고 아니 뭐 5위에 유시민이 있어요. 보수 쪽이요? 네 보수 약간 무당층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쪽에서도 근데 에? 거기에 유시민이 5.6%가 있죠. 별 의미 없는 아니 사람이 아니 그냥 그럼 아무렇게나 심상정은 없어요? 아니 심상정 보수 야권이 있어요. 3.6. 아, 보수 그 야권에? 밑에 그럼 정의당 지지층에서 유시민하고 심상정 올려놓은 거네.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3.5. 보수 야권에서도요? 그럼 맞겠네. 그럼 맞네. 그럼 맞네. 정의당 쪽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도 황교안 지금 당 대표는 좀 한 명씩 예측을 한번 해보죠. 오래 가기 힘들 것 피무치기. 같고. 피무치기. 벌써 누구 대 누구. 아니 그러니까 피무치기 한번 해서 나중에 누가 뭐 통도갈 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3년 정도 아니, 물가 상승. 제가 보기에는 뭐 때 뭐까지 하면은 이제 너무 섣부른 거고 아 그런가? 저는 이제 보수 쪽은 좀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래 보수 쪽 일단 저는 뭐 우리 일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해보세요. 오세훈 전 오세훈?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 없어, 의견에 없어. 설득을 당하셨구나. 오세훈? 아니야 없어 그래? 아니 없어. 봐봐 아 그냥 보세요. 황교안, 오케이.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그냥 홍준표를 밀을래. 아 정말로요? 네. 저는 유승민. 아 유승민. 네. 그러니까 홍준표를 미는 이유가 다 그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뭐 선거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아니, 근데 여론조사 또- 해볼 필요 없고 뭐. 또 낙선 프리미엄이 있어서 또 몰라 낙선 동정심. 동정심. 그때 되면 홍준표가 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낙선 프리미엄 때문에 동정심 유발해서 아니 우리 전 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가 대구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나왔던 말이 땡큐인데 이거였는데. 내년 총선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유승민이 잡느냐, 오세훈이 잡느냐, 그대로 친박 애들이 잡느냐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안철수는 뭐 내년 총선이 지금 문제인 게 여당이 기껏 그 벌려놨던 지지율 격차를 갖다가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심지어 한 자릿수 미만 %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제 조사 보니까 뭐 10% 차이 나더라고요. 이 38대 28. 20대들이 투표를 안 해서 20대 지지율이 지금 뭐 완전 작살이 항상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여당한테. 17대부터 기억이 나는데 17대 총선부터 20대들이 투표를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촛불 전국 겪으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체감을 해서 제가 보기에 50%는 50% 초중반 정도 총선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지역 조직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조직을 누가 더 잘 가꾸냐 싸움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치인 세력이죠. 세력이